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현재 준비 상황 보시죠. 8시 52분 28초 구간 지나갑니다. 8분 남겨두고 있고요.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그런 힌트가 많지 않다. 앞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잠잠하게 강보합권에서 다소 좀 눈치를 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로는 0.34%, 약 8포인트 정도 오른 2498.95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잠시 좀 다시 떠올려 보시면은요, 상당히 좋았었죠. 그 열기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모습인데 과연 오늘장 2500선을 뛰어넘는 디데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500만 가면은 이렇게 밀려나고 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좀 힘을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28% 정도고요. 포인트로도 2포인트 살짝 넘는 수준 882.53포인트 기록하면서 연고점 경신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동시효과 구간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채로 출발할 것 같아요. 지수도 약간은 오름세, 그리고 종목별로도 상승 종목이 약간 더 많은 상태에서 현재 상한가 호가는 총 4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사이즈 작은 종목이고 동시효과 구간이니만큼 또 거품이 껴있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서암기계공업이라든지 오상자이엘, 그리고 슈프리마 아이디, 여기에다가 오가닉티 코스메틱, 이렇게 4종목이 현재 상한가 불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오가닉티 코스메틱이라든지 이렇게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지난주 후반에도 강세 움직임 나타냈는데 대체로 연속성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쭉 보시면은요,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에도 상당히 좀 이슈가 있었죠.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안 한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점차 고조되면서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노바텍이 오늘장 8% 정도 상승하면서 계속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니온은 지난 목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또 금요일에 잠시 쉬어갔다가 그랬던 종목인데 유니온도 현재는 한 1%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상승세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4%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은 장 초반에 상승불 대체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대만 근처에서 대규모의 군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히토류 관련돼서 또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더 볼만한 종목군들, 탄산 리튬, 그리고 수산화 리튬 관련된 리튬주들도 연일 상승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오늘장까지 오름세 나타내면 7거래일 연속된 상승이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 약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750원 선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단계 많이 올라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4월 들어서, 오늘이 4월 10일이거든요. 이번 달 들어서만 100% 올랐습니다. 그만큼 가파른 상승 탄력을 나타내는 리튬 관련된 몇몇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 재차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헤드라인을 통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연내에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내놓을 계획이다라는 이 단독 보도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재료를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쉬었다, 이제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시각도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이 오늘장 7%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또 개별 재료가 하나 더 있었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장 마치고 나서 감사 보고서를 약간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플러스권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뉴로메카가 현재 이 호가 상황이 동시효과 구간에서 좀 전까지만 했더라도 급등 출발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또 보합권 정도입니다. 대체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다소 좀 관심이 모이는 모습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서서 신제품과 관련된 부분 보도 전해드렸는데 2% 정도의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지난주 후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뜨거웠었죠. 오늘 삼성전자는 다소 좀 눈치 보기로 보합권 근처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65,000원에서 더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일부 증권사에서는 최악의 실적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를 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아직은 좀 눈치를 보면서 보합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에 화색을 나타냈던 SK하이닉스도 지난 금요일에 너무 힘을 빼서인지 오늘 장에서는 한두 호가 정도 한 200원, 0.22%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88,900원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장 비교적 조용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재차 관심이 모아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홀딩스까지 시가총액 톱 10에 속해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뜨거운 출발 앞두고 있고요. 여기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다시 상승 흐름 불을 붙이나요? 현재 5% 정도 강하게 호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38만 8천원권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포스코홀딩스 52주 신고가는 40만 1,500원입니다. 다시 이런 흐름 힘을 받으면서 신고가 경신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중국 상해 지역에 이 메가팩 짓는다, 생산 공장 짓는다 이런 재료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그 밖에 리튬과 관련해서도 포르투갈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계속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55% 상승하면서 58만 9천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보합권 정도, 강보합권, 한도호가 정도 1,000원, 2,000원 정도 오름세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쪽으로도 괜찮은데요. 한 1.4% 정도의 플러스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차 전지 쪽, 소재 쪽,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이쪽도 궁금하실 텐데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4월 1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증시는 성금요일 연휴를 휴장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강보합권 출발을 예상했는데요. 우리 증시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국내 증시 모두 1%대 강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현재 구간 0.05% 상승하면서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492포인트 선 등락하면서 현재 약 1포인트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성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가 0.3%가량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2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88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면서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강하게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흐름이 오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들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구간 외국인이 현재 거래소 쪽에서 코스피 지수가 2,492포인트 선 웃돌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업종별 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는 확실히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오늘장 철강금속 섹터가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가량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로 비금속 광물 섹터, 화학 sek터, 확실히 2차 전지 관련 업종 쪽으로 오늘은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제조업종도 0.2%가량 강보합권 출발이고요. 네, 먼저 그 뒤로 하락업종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오늘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크게 빠지고 있고요. 그 뒤로 건설 섹터, 음식료품 섹터, 서비스 섹터 순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현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차익 매물 소화하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외국인이 160억 이상 순매도하고 있고요. 그 뒤로 기관 쪽에서도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지난 금요일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장 외국인 기관 나란히 매도 물량으로 돌아서면서 주가 지수 조금 강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비해 탄력이 좀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양 종목 모두 강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고요. 그 뒤로 LG에너지솔루션 오늘장 1% 상승하면서 58만 6천 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화학과 삼성 SDI 오늘장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특히 LG화학이 1.6% 강세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72만 7천 원 터치하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삼성 SDI 0.4%대 강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바이오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0.1%대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79만 7천 원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그 밖에 오늘 셀트리온도 1% 이상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는 오늘장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현대차가 보합권 등락하고 있고요. 기아가 0.3%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주가 강세 좀 뚜렷한 분위기인데요. 오늘장 5% 급등하면서 오늘장 38만 8천 원으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급등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5% 이상 상승하면서 60만 9천 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역시 2%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26만 3,5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좀 부진했던 LNF 오늘장 소폭의 빨간불을 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구간 0.5% 이상 상승하면서 31만 9천 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출발이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좀 급등했던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장 1%가량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게임즈가 0.7%대 하락이고요. 펄어비스가 0.56%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시장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우리 증시 이렇게 잠잠한 듯 출발을 합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도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환율도 큰 폭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 미국에서 정규 거래는 휴장이었던 상태기는 한데 이 환율 동향에서 힌트를 찾아보자면 약간 밀렸거든요. 오늘 장에서 20전에 제한된 하락으로 1,316원, 50전에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도 강보합권 정도로 다 지수라든지 뭐 환시 이쪽으로는 잠잠하죠.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는 몇몇 종목군들, 지금 뭐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2차 전지 있고요. 지금 DB 하이텍을 중심으로 해서 DB 예전에 동부그룹인데 이쪽으로는 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개별 재료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도 국내 상장자에 있는 중국 기업들 가겠는데요. 이쪽으로의 연속성. 반면 밀리는 종목은 오늘 유중 발표한 업체들 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 마치고 나서 대규모의 유중 발표한 업체들이 많았는데 이럴 경우에 앞서서 PNT는 3자 배정 유중했을 때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유중의 방식이 주주 배정이라든지 혹은 3자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오늘 좀 밀리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출발 상황, 그 사이에 코스닥이 살짝 하락 전환되거든요. 최현주 전문가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잠시 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경계성 매물 나왔는데 지금 2,500선을 좀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은 팔고 있지만은
기관하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물 받아가면서 좀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금 오늘 뭐 강세 종목들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쪽이 뭐 오늘도 괜찮아요. 에코프로비엠도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지금 SKC 동박 쪽도 지금 상승,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이쪽 같이 동박 쪽이죠. 상승하고 있고요. 뭐 대주전자재료, 응급제 이쪽도 지금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뭐 리튬 관련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쪽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로봇 관련주인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단독 보도 기사 때문에 뭐 강세 출발했는데 지금 조금 보합권으로 좀 밀려 내려오네요. 지금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즈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도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도 지금 강세 나타나고 있다. 지금 오늘 대형주는 조금 쉬어가는데 아무래도 그 어제 이제 금요일자에 삼성전자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머지 뭐 종목도 반도체 이외에는 못 간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 그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네, 오늘 시장 출발과 동시에 리튬 관련 종목들 오늘 거래량 많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번에 내일부터 포르투갈 총리가 방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 리튬 생산국 1위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목표로 특히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 협력이 이번 방안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폴란드, 헝가리, 또 체코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기업들의 유럽 내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방한으로 포르투갈의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본격 시동이 걸릴 거란 기대감이 쏠리면서 리튬 관련 종목군들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 종목 가운데 포스코 엠텍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로 EV 첨단 소재, 지에논 에너지 역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EV 첨단 소재가 현재 구간 8.9%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리튬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군 가운데서 52주 신고가를 나타내는 종목, 강한 탄력을 나타내는 종목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이쪽은 신고가기는 한데 약간은 또 눈치를 보는 양상이거든요. 리튬 관련된 종목 이번 주도 뜨거울까요? 최원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봐서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포스코 엠텍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EV 첨단 소재라든가 지금 어반리튬, 어반리튬하고 하이드로리튬은 보합권 정도더라고요. 예. 일부 종목들 위주로는 지금 아직 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리튬 관련주는 뭐 포스코 엠텍, 뭐 포스코 홀딩스, 저는 뭐 이런 쪽 에코프로까지 포함해서 이런 쪽이 좋다고 보고 있고, 뭐 EV 첨단 소재도 뭐 일단 테마성이긴 한데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고, 저는 대신 이제 리튬 관련주를 좀 보자면은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엠텍, 에코프로 이런 쪽이 더 낫지 않나, 아무래도 실적 기반에서 좀 받쳐주는 종목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조금은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재료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 넘어가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쉬어갈까 싶었는데 와 대단합니다. 삼성전자 쉼없이 오릅니다. 오늘도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5,700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5% 정도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 두 종목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벌써 한 7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두 종목 먼저 좀 볼게요. 반도체를 오늘 또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업체의 오늘의 움직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오전 시작하자마자는 일단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로 출발했는데 외인들이 금요일날 삼성전자를 아주 뭐 큰 폭으로 뭐 매수를 했죠. 거의 7천억 정도로 매수를 했는데 8천억 좀 넘게 매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외인 수급이 지금 금요일날 차트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외인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외인들은 여기서 더 한 차례 더 주가를 또 레벨업 시키겠죠. 자기네들이 들어온 수급보다는. 그렇게 본다면은 뭐 당분간은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좀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일단은 감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는 어느 정도 메모리 가격 회복이 좀 있을 거예요. 주가 선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업황에 대한 거는 뭐 여전히 저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주가는 뭐 미리 움직일 수 있지만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소부장 섹터 쪽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로도 묶이고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탄력이 좋아가지고요. 7%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PSK라든지 함께 좀 뜨겁게
보니까 지난주 후반에 달아올랐던 종목군들이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강세 움직임이 지속되는 종목도 있지만은 약간은 좀 시들해진 종목도 함께 있어가지고요. DDR5 관련된 종목군들 심택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지금은 마이너스권을 기록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따라서 상승 전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쪽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마음을 비워야 될까요, 전문가님? 저는 마이너스권에서는 사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어차피 DDR5 전환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25년까지 시장 점유율 아니면 올해의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거든요. 그러면 수혜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제 투자 기간을 얼마만큼 설정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그냥 등락에 거듭하면서 그거 다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빠지면은 한번 계속 사보고 결국에는 실적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전 4분기 실적이 거의 심텍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가 거의 최악이었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 같은 경우에 뭐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인해서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뭐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 자동차 부품 쪽 가보겠습니다. 지금 완성차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잠잠합니다. 현대차, 기아 이쪽으로는 1% 미만의 상승권이기는 한데요.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 구형테크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225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서현이화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약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꾸준히 서현이화가 차트가 예쁘게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성우하이텍 보겠습니다. 성우하이텍도 바닥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1%, 2% 정도의 상승권. 자동차 부품 섹터 이번 실적 시즌에 꽤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좀 어떻게 보세요?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기아를 이제 뭐 우리나라는 거의 다 현대차, 기아가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밸류체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도 지금 거의 뭐 최고로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 물론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은 나머지 시장에서는 선방하고 있다. 특히 제네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믹스 개선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자동차 아까 관련주들, 부품 관련주들, 성화이텍, 뭐 서현이와 구형텍, 화신까지도 좀 봐야 되고 만도가 조금 무거운데 만도까지도 좀 같이 보자. 저는 부품주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대차, 기아 밸류체인에 속하는 부품주들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DB 쪽 보겠습니다. DB 하이텍 그리고 지주사 DB 이렇게 해서 예전에 동부와 관련된 그룹주 이렇게 두 종목 묶어볼 텐데요. KCGI가 동부하이텍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지분을 좀 사가지고요. 지금 세간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부분, 기대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어폐가 있는데 일단 이런 이슈가 나온 상황입니다. 아마 예전에 한진칼 사태 그때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CGI가 들어가면서 이제 남매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당시에 주가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SM이 이와 관련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기 때문에 이번도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창업한 김준기 회장 사실 동부그룹 생각하면 그때 막 사재 출연해가지고도 어려운 회사를 살리려고 했던 김준기 회장입니다. 이 DB하이텍에 대한 애정이 대단할 텐데요. 그리고 현재 DB의 회장은 그의 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이 경영권 분쟁이 있을 것인가. 회사 측에서는 이 DB 쪽에서는 우리가 KCGI와 손을 잡고 아버지를 물러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한 상황, 일축한 상황이기는 한데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일까요? 지금 DB가 급등합니다. 15% 정도의 급등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고가 쓰네요. 신고가 3,100원 터치가 나왔습니다. DB 하이텍은 아직은 1% 미만의 상승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은 맹목적으로 또 사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강성부 펀드가 예전에 한진칼이든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손대서 초창기에는 급등을 합니다. 상당히 수익률도 괜찮고요. 저는 일단은 강성부 펀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지분 매입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단기간에는 주가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항상 한진칼하고 뭐 오스템 임플란트 사례를 보듯이 그러면은 뭐 지금 DB의 최대 지분율이나 뭐 이런 걸 본다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경영권의 그런 뭐 아들과 아빠의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뭐 단기간에 쉽사리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강성분 펀드 나왔을 때 바로 추천을 드렸던 거는 단기간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같은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바로는 안 물러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뭐 3천억 정도 더 매수할 수 있다고 한 만큼 결국에는 뭐 주가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빠질 때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도 이쪽 치과 치료, 치기공 이쪽 관련해서 추천을 해주셔서 수익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덴티움 보겠습니다.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바텍 같은 경우도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쪽 치과 치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은 동반 상승합니다. 디오도 현재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좀 밀려서 그런가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일단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쪽 실적 시즌이 되면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오스템 임플란트는 추가적으로 지분을 일반 주주들 대상으로 매수를 하기로 하면서 결국엔 상장 폐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성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는 제외하셔야 되고 나머지 업체들 보셔야 됩니다. 덴티움, 디오, 바텍 보셔야 되는데 뭐 실적에 대한 거는 상당히 뭐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임플란트 가격을 또 한 차례 내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중국에 진출하여 있는 덴티움이라든가 디오라든가 물론 오스템 임플란트도 진출해 있지만 좀 제외한다면은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뭐 중국발 모멘텀도 있고 저는 치공 업체들 뭐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저는 추천도 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접근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안 좋은 쪽으로는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마도 대장이 꺾이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먹구름이 빠르게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셀버스 AI가 유증 결정했습니다. 788억 규모고요. 주주 배정이었네요. 주주 배정 유증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7% 정도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셀버스 헬스케어도 그렇습니다. 셀버스 헬스케어 현재는 25%대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 위에 있는 또 주주죠. 셀버스 헬스케어의 지분을 판답니다. 그래서 판돈으로 신사업을 추진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셀버스 헬스케어 오늘장에서 25% 정도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이 챗봇 얘기 나오면서 뜨거웠던 종목군들이 셀버스 그룹이 이런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솔트룩스가 5% 정도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인즈랩도 5% 정도의 약세권, 전반적으로 AI 주들 흐름이 안 좋습니다. 이쪽은 확실히 추세 이탈 좀 꺾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 기회일지 어떻게 보시나요? 꺾였죠. 꺾였는데 지금 결국에는 셀버스 A가 이제 유증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제3자 배정도 아니라 일반 주주 배정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 있을 때 뭐 유증 발표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이런 업체들까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뭐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지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같이 그러면서 이제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상당히 뭐 안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 있을 때 유증 발표해버리고 그러면은 물량 부담으로 주가에 충격 주게 되고. 일단 뭐 제일 안 좋은 패턴으로 주가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유증 발표해가지고 뭐 나머지 충격이면 그냥 갭으로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일단 좀 당분간은 좀 계속적으로 뭐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반갑지 않은 손님 다시 찾아오네요. 전염병입니다. 엠폭스라고 보도해서 그러길래 뭔가 또 새로운 전염병인가해서 한껏 겁을 먹었는데요. 원숭이 두창하고 거의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엠폭스, 원숭이 두창. 옛날 명칭이 원숭이 두창이고요. 새로운 이름이 엠폭스여서 다른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6번째 확진 환자가 발표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됐고요. 문제는 해외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이 엠폭스에 확진이 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코바이오메드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갭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장중한 때 13%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탄력이 5%
20%가량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녹십자 MS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캔들 모양이 음봉입니다. 윗골이 달린 음봉 형성하면서 현재는 탄력이 1%가량으로만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상자이엘도 호가가 왜 그렇게 강한가 싶었더니 이 종목도 관련된 종목이네요. 그래서 마찬가지 음봉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HK 이노엔이라든지 진 매트릭스 이런 종목군들이 관련주로 묶이기는 합니다. 현재 시세는 비슷하고요. 최현재 전문가님, 그러면은 이런 종목군들 안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얼마만큼 이게 확산이 되겠습니까? 원숭이 두창도 한때 잠시 했었다가 그냥 반짝하고 말았는데 오늘 전부 다 올랐다가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 그렇게 확산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규모 전염병이야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런 원숭이 두창이라든가 지금 엠박스라든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올라오면은 이런 관련주로 테마로 올라오면은 저는 오히려 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오늘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워낙에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나 2차 전지 내에서의 이제 또 순환매도 많은 분들 보실 겁니다. 오늘은 셀업체들이 강하고요. 특히 LG, SK 이노베이션이 급등을 합니다. SK 이노베이션 현재 6% 넘는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그만큼의 탄력은 못 따라가는데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즘 들어서 아마 이 미국의 IRA 지나고 나서 새롭게 또 세간에 관심이 모아지는 게 AMPC라는 겁니다. AMPC는 지금 원래 IRA 가이던스 발표될 때 이게 함께 발표되나 아니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함께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생산자 측에 주는 세제 혜택인데요. 이것의 상단이 어느 정도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셀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직접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도를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 대표적인 수혜주가 이 SK 이노베이션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AMPC의 수혜주다라는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재 섹터 쪽에서는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폐배터리 쪽으로 워낙에 좀 좋은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에코프롬이 BM이 워낙에 좀 탄력이 좋고 나라 M&D가 또 5%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AMPC 혹시 좀 이쪽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원래 같이 발표되기로 했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번 주 발표되는데 일단은 이번 주 말 정도,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셀업체 중에서 오늘 소재 업체들은 좀 등락이 좀 엇갈리는 것 같고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특히 SK 이노베이션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증권사에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 그동안에 좀 주가가 이제 못 올랐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키 맞추기도 같이 올라가는 추세가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 쪽은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홀딩하시고 오늘 또 리튬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가 같이 계속 요즘에 엮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저는 포스코홀딩스, 리튬 관련해서 포스코엠텍 이런 쪽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대신 이제 조금 많이 오르면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이제 5일선이라든가 꺾이면은 나중에는 한번 이제 분할 매도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2,500선 위에서의 움직임 나타냅니다. 코스닥이 잠잠하죠. 오늘 이제 월요일 막 출발을 했는데 투자자분들께 어떤 투자 팁을 주시겠어요? 일단은 저는 2,500일 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환호하지도 말고 너무 또 그렇다고 안 좋게 보지도 말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종목별로는 대응하시는 거 맞고 일단 외인들은 삼성전자만 매수하고 나머지 주식들은 다 팔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2차 전지 일부 종목 좀 다시 예전에 공매도 쳐놨던 거 쇼커버링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2,500 넘는다고 해서 박스권 금방 또 탈피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보다는 역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오랜 기간 동안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좀 가지고 가는 거고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 대응 너무 들뜨지 말자 얘기해 주시네요. 오늘 수고해 주신 최현주 전문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환율 시장은 잠잠하네요. 오늘 환시동양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발 상황,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제한적인 상승 흐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로는 20전 하락한 1316원 50전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달러 강세 흐름 속에서 제한적인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글로벌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0.27% 상승한 102.09에 거래가 됐고요. 여기에 환율은 낙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1개월물이 1314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마이너스 2원 40전 고려하면 지난 금요일 현물한 종가였던 1316원 70전보다는 약 40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양호한 미국 고용 지표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3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고요. 실업률 역시도 직전월에 62.5%에서 62.6%로 소폭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예상치였던 3.6%보다는 0.1%포인트 낮은 3.5%를 보였습니다. 고용이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미 연준의 5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25bp 인상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만 내일 한국의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10일에 있는 미국의 3월 CPI 발표를 앞두고 방향성 있는 환율의 움직임은 제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저가 매수, 대기업은 저가 매수 수요 그리고 배당 역송금 수요 등도 환율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내외 재료와 외환 당국 개입 경계감의 1320원 초반대에서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300원 10원대 초반, 구체적으로 밴드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1310원 후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고요. 1313원에서 1323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이 그럼 밴드 하단인 거네요. 1320원 선에 오를 만한 그런 재료도 있을까요? 1320원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상승 재료가 현재는 우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입업체 결제 수요 그리고 외인들의 배당금, 역송금 수요 등도 환율의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10원 초반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저가 매수 등이 환율의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만 대내외 변수 속에서 1320원 초반부터의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속에서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1318원권이고요. 위쪽으로 1320원대 초반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